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살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메플랏 LIB를 강의하려는 한동대학교 김경미 교수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총 6개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메플랏 LIB의 기본 사용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체 강의는 6개 강의로 구성되고 지금 이제 1강을 할 텐데요. 전체 6개 강의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강에서는 메플랏 LIB 설치하고 어떤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소개하는 강의고요. 그리고 2강, 3강에서는 기본 플랫의 종류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려보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한 그래프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섞어서 그리는 그 기능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5강에서는 틱이라고 해서 라벨 그래프의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주로 배우려고 하고요. 마지막 6강에서는 3차원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안에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것인지, 그리고 수학적인 표현, 그런 기호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1강에서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플랏 LIB의 특징과 설치, 그 다음에 그 파이플랫이라는 걸 쓰면 어떤 플롯을 쓸 수 있는지 간략히 소개만 하고, 하나하나 플랫의 종류를 사용하는 것은 2강, 3강에서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함수, 그러니까 그림 넣는 거, 축 설정하는 거, 피겨 쓰는 거, 값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메플랏 LIB는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시각적으로 데이터 값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유틸리티고요. 이건 오픈소스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실습을 할 때는 배경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하시면 좀 편하게 따라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파이썬 패키지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PIP라는 걸 이용해서 윈도우, 리눅스, 맥OS 모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될 파이플랫 모듈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트랩이라는 수학적인 수식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거랑 명령어 구성이 비슷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이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다른 툴들을 쓰게 되면 이걸 사용하시면 좋은데 PIP 요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PIP install matplotlib LIB라고 쳐주시면 얘가 설치를 합니다. 이제 설치가 끝났는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코드에서 import matplotlib 하시고요. print matplotlib __ 버전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지금 제가 설치한 건 3.13이거든요.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그럼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구글링해서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쓰려는 파이플럿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요. 파이플럿을 쓰려면 이렇게 임포트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matplotlib.pyplot이라고 하고 splt라고 쓰시면 이제부터 요 말이 너무 기니까 요 파이플럿을 plt라고 써서 활용하겠다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플롯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런 막대 그래프가 바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인데 가로로 나오는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이라고 해서 여러분 통계 값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플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생성되고요. 히스토그램 2차원으로도 되고요. 파이 차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펑션들이 앞에 있는 bar, RH, 박스 플롯 등입니다. 그리고 플롯은 라인하고 마커를 같이 생성하는 명령어고요. 플롯도 가능하고 스캐터는 값을 여기저기 찍어주는 그런 그래프이고요. 스택 플롯은 면적을 이용해서 얼만큼의 덩어리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플롯입니다. 오늘 1강에서는 앞에 몇 개 그래프만 소개를 하고요. 2강, 3강에서 하나씩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예제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전형적인 막대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import matplotlib에서 plt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numpy라는 모듈에서 숫자를 매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numpy는 써보시지 않으셨지만 간단하게 따라하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nput numpy as np라고 썼고요. 그래서 x축에는 np.array라고 해서 리스트 형태로 애플, 바나나, 스트로베리, 오렌지라고 나오고 y에는 np.array. 이 np는 여러분 금방 본 것처럼 numpy를 얘기하는 거죠. 13, 19, 27, 22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plt가 우리가 파이플럿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거든요. plt에다가 .bar라고 하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x, y는 컬러는 라이트 블루 해서 plt show라고 써주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래프가 뜹니다. 실제로 이제 실습하는 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아까 썼던 내용들 이렇게 만들어서 run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라이트 블루를 오렌지라고 바꿔볼게요. 오렌지라고 바꿔서 실행하면 이렇게 다른 색깔로 뜹니다. 물론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내가 마지막 값을 이거를 5로 바꿨어요. 그래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가장 간단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x축의 값, 그 밑에 x축에 들어갈 값과 값을 넣어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선 그래프인데요. 선 그래프도 뭐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임포트하는 건 두 개가 똑같고요. X축에서는 어레이를 만드는데 2, 10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2부터 10까지 이렇게 리니어하게 2, 3, 4, 5, 6, 7, 90을 X축에 뿌렸고요. 그 다음에 MP 어레이 200, 100이라고 해서 2일 때 오히려 200과 매치가 되고요. 균등하게 이렇게 선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건 플랫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컬러 오렌지를 써서 지금 오렌지 색깔이 나왔어요. 네, 마찬가지로 실행하는 코드로 가볼게요. 이걸 그대로 복사 붙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서 실행을 해 두었는데요.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색깔을 레드라고 바꾸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아까는
이제 200부터 있는데 이번에는 100부터 만약에 150까지로 바꿔볼게요. 100부터 150까지로 바꿔서 실행하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점 플랫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뿌려지는 그래프인데요. 이건 스캐터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번엔 조금 더 값이 복잡해 보이는데 인풋한 거 두 개는 앞에 예제랑 중복돼서 다시 인풋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X, Y축의 MP 어레이를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10개가 XY축을 13하고 8호, 결국 13하고 85라는 곳에 뭔가 점이 찍히고요. 그 다음 20하고 67에 점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이번엔 하나를 더 했는데요. 각각 점의 색깔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컬러즈라는 변수를 넣어서 mp.array에다가 이렇게 제가 알만한 색깔은 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레드는 13,85에 찍히겠죠. 그래서 지금 13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래프에 보면 13은 이쯤 되겠죠. 그다음에 85, 여기 레드가 생성이 되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plt 점 스캐터라고 써주고 x, y, c equal colors 하고 show하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plt 점 컬러바 때문에 만들어진 거는 요것입니다. 요 컬러바는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실행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해서 한번 실행을 했어요.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돼서 나오고요. 칼라바를 한번 없애볼까요? 칼라바 있던 거를 없애고 실행해 보면 이 옆에 칼라바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일부러 임의의 값을 넣긴 했는데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값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요 칼라 색깔로 좀 바꿔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갑니다.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사실 그 파이플라스의 그래프를 3개만 지금 소개를 했고요. 3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제 2강, 3강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림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띄우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림 파일 이미지를 배열로 읽어드릴 때는 imread, 이미지 read를 쓰고요. 배열을 파일에다가 저장할 때는 imsave, 그 다음에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줄 때는 imshow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예제를 들어가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매플럿 lib 플럿 하기 전에 뭘 임포트했냐면 매플럿 lib.image를 img란 이름으로 임포트했고요. 파이플럿은 plt로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제가 그 어떤 그림을 보여줬어야 돼서 제 파일 폴더에 이 파일 네임을 넣어놨는데요. 여기 파일 네임에 이퀄이 빠졌을까요? 이퀄이 빠져있네요. 파일 네임 이퀄이 들어가야 되고요. 실행하는 곳에는 네, 제대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제에서는 제 폴더를 넣어놨는데 실행할 때는 또 폴더를 좀 바꿔서 썼어요. 그래서 비치01.jpg 이게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그 중화면의 배경으로 쓰고 있는 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읽어서 들어오려면 md arra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img, 아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던 img를 쓰고요. 파일을 읽을 때는 imread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imread하고 파일 네임을 넣어줍니다. 물론 이 자리에 바로 다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print하고 type md arra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d array의 mdimension, md array의 .shape, 이 프린트물이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프린트물 결과가 numPy의 md array다 이거고요.
두 번째 프린트의 결과가 디멘전은 3이다. 그리고 기본 쉐입을 써주면 픽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plt.imshow라고 하면 그제서 MD 어레이를 화면에 보여줘라 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 뜨게 됩니다. 이제 실행하는 곳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제 실행하는 곳으로 가보시면 이제 임포트를 했고요. 이번에 파일 네임은 내가 D 드라이브에 넣어놓고 실행을 했는데요. 밑에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하면 에러가 뜨네요. 지금 D 드라이브에 없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D 드라이브에 복사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그림 파일을 찾아서 D 드라이브에 넣어야 하는데 이거를 다른 곳에서 복사해야 되겠네요. 조금만 연습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 찾아서 다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돼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요 파일 네임에 D 드라이브에 넣어놓는다고 해놓고 제가 실행할 때 D 드라이브에 복사를 해놓지 않아서 에러가 떴던 거고요. 그래서 요 설명드린 대로 비치.jpg, 비치01.jpg를 화면에 이런 식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림 올리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로 축에다가 어떤 글자를 쓰거나 아니면 그래프의 타이틀을 쓰거나 아니면 X축의 라벨이나 X축의 한계를 지정하는 것. 이런 걸 axis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axis 펑션은 표시를 하는 건데요. 라벨과 X축 한계를 설정하거나 Y축의 스케일링을 설정하거나 틱을 표시하거나 이 틱을 표시하는 내용은 사실 4강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건데요. 여기서는 1강에서는 살짝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axis 펑션 말고 또 하나가 피겨라고 있는데 그림 안에 텍스트를 더할 때 쓰는 것입니다. FIG 텍스트, 피겨, show, save, figure, close 등으로 되어 있고 1강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으로 가면 이제 이번에도 그 파이플럿을 했고요. 요게 아까 여러분 두 번째 그래프 그려본 거죠? 그려본 건데 거기에다 뭐만 추가했냐면 plt.title이라고 해서 그래프 타이틀만 추가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그래프 타이틀이라고 붙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점 타이틀이고요. 다시 실습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습하는 걸 미리 넣어놨는데요. 여기는 아까 색깔을 블루, 오렌지가 아니고 블루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타이틀만 추가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 타이틀이 없으면 이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타이틀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이틀을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프 타이틀 말고 인버즈 이름을 인버즈 그래프라고 하고 색깔도 옐로우로 바꿔볼게요. 옐로우로 바꾸고 이것도 값을 200에서 100이 아니고 100에서 200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실행했어요. 그럼 옐로우 선이고 위에 제목이 인버즈 그래프라고 나오죠. 값을 바꾸는 바람에 인버즈가 아니긴 하네요. 다시 이제 강의 자료로 갑니다. 강의 자료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는 X와 Y축 라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까 PLT 썼던 거, MP 썼던 거 똑같고요. 메스 모듈을 이제 썼어요. 왜 메스 모듈을 썼냐 하면 사인 곡선을 한번 그려보려고 메스 모듈을 썼고요. 그래서 MP.1의 X축에는 0, 메스점 파이 곱하기 0.05라고 해서 어레인지 값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Y축에는 사인파를 그리려고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플롯이라고 하면 XY축의 요 함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인 웨이브를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 사인 웨이브라는 말은 뭘 쓰면 돼요? 네, 맞습니다. 점 타이틀 한 다음에 사인 웨이브 써주면 되고요. 이번에 하는 건 X축하고 Y축의 요 축에 대한 축에 대한 설명을 쓸 때는 X라벨 하고 써주면 X축의 설명이 들어가고요. Y라벨하고 써주면 Y축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다시 실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습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메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0.05 간격으로 만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 아까 된 거랑 똑같겠죠.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요거를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으로 바꿔볼게요. 코사인으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도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코사인으로 바꿨어요. 이런 상태에서 실행해주면 아까 사인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로 바뀌죠. 그리고 코사인 하는 것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펜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옵니다. 강의 자료로 돌아오면 이제 20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리니어하게 값이 쭉 이렇게 로그 값이 나오도록 하는 함수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PLT 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없었던 것 중에 파이랩이라는 게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파이랩에서 쓰는 게 린 스페이스 이걸 쓰려고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X축은 린 스페이스 마이너스 1에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XY를 했는데 여기가 프린트 X 때문에 나온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프린트 Y 때문에 나오게. 그래서 이 프린트 XY의 내용을 매치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플롯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아까 이전까지는 계속 plt.plot이라고 썼었죠. plt.plot이라고 써주시는 게 원래 어떻게 보면 원칙이고요. 그래서 실습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실습창에서 그대로 만들어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니까 되죠. 그럼 이번에는 값을 조금 바꿔볼게요. 요거를 30이 아니고 만약에 15로 바꿨다. 그럼 뭐가 바뀌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네, 넌 해볼게요. 뭐가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30일 때는 X와 Y축의 개수가 30개씩이었고요. 그리고 15로 하면 X와 Y 개수가 15개가 됩니다. 그럼 아까 30일 때와 15일 때 그래프를 유심히 보시면 15일 때가 조금 덜 매끄러워요. 꺾어져 있고요. 이번엔 그럼 제가 50으로 바꿔볼게요. 50해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면 50개씩 늘어나고 훨씬 더 이 곡선이 매끈하게 나오죠. 그 다음 그래프는 지금 이제 강의 자료로 왔습니다. 앞에 거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플롯을 하는데 XY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말을 써주는 거예요. R하고 점. 이렇게 하면 R은 그래프의 색깔을 레드로 해라 라는 뜻이고요. 점 하나를 찍으면 그거를 점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실습하는 곳으로 가서 그대로 볼게요.
여기 똑같이 린스페이스를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했고요. 30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점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프 하나만 그리는 거였는데요. 이제 다시 강의 자료로 왔습니다. 그래프를 여러 개를 하나의 그래프에 그리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리는 건데 앞에 조건은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를 하는데 x하고 사인 x, x하고 코사인 x, x하고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R이라고 하면 레드, 그 다음에 이 앞점이 아니고 웬 다시였죠. 줄로 그어지고 G라고 하면 그린, 그 다음에 줄 2개로 그려라. 그래서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실습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코드에는 없었지만 이 앞에 활용하는 건 다 복사 붙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in x, 마인 r, g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하니까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를 바꿔볼게요. r이라고 하고 여기를 2개로 하고요. g는 요거를 1개로 하고요. 아까 sin x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일단 b라고 할까요? b하고 점 그리고 해서 바꿔볼게요. 그래서 하면 여러분 서로 바뀌었죠. b는 아마 블루라고 생각하고 블루 점이 이렇게 사인파가 생겼고요. 레드는 다시 2개짜리로 빼곡히 생겼고요. 그린은 하나짜리인데 마치 하나짜리가 긴지 저것처럼 나왔네요. 그 한 줄처럼 나왔네요. 이제 그 1강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2개 풀어보려고 해요. 연습 문제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그 그림을 화면에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피겨를 생성하는 거, 현재 피겨를 저장하는 거, 텍스트 넣는 거, 윈도우 닫는 거, 뭔지를 써보시는 거예요. 바로 뒤에 답이 있지만 잠깐 여러분 써보세요. 네, 써보셨죠? 그래서 답을 확인할게요. 보여주는 건 점쇼였죠. 그 다음 생성할 때는 피겨, 그 다음에 세이브, 저장하는 건 세이브 피겨, 글자 넣는 건 피겨 텍스트, 닫는 건 클로즈. 사실 1강에서 이걸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앞에 소개만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만 신경 쓰세요.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아래처럼 코드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일단 이 그래프는 뭐죠? 네,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고 내용이 보니까 x는 2,5, 그 다음에 y는 200, 100이라서 2하고 200, 5하고 100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요 문항 1, 2, 3, 4 중에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는 명령어는 뭘까요? 그럼 첫 번째 1번 스캐터, PLT 스캐터는 뭐예요? 점을 찍어주는 그래프였죠. 그 다음에 PLT 플롯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고 매치해서 이어지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인 곡선이나 선 그래프나 할 때 봤고요. 그 다음에 PLT 칼라바는 오른쪽에 길게 칼라바가 나오는 거였고요. 마지막에 PLT 바가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PLT 바하고 x, y 써주시면 됩니다. 1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맛보기를 이제 끝내고 본격적으로 1강, 3강에서 파이플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 그 레퍼런스 했던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여러분 그 1강은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지. 이제 1강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